자, 관세 얘기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다단합니다.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트럼프 관세 25% 자동차 관세죠. 발표됐는데 내용을 이렇게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복잡다단한 것 같아요. 부품 관세가 포함이 돼가지고 미국산과 외국산의 구분이 모호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순수한 미국산 자동차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포함된 부품들 생산이 대부분 캐나다, 멕시코 이쪽인 것 같은데 이거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트럼프 외국산 자동차 관세 25% 이걸 어떻게 총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부품은 제외됐잖아요. 부품 포함이던데요? 부품 아니 아닌가요? 부품은 제외돼 있죠. 제외인가요? 네, 주연 제외고요. 네. 이제 이슈는 뭐냐면 현대차, 기아의 이슈는 뭐냐면은 현대가 미국에 짓기로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지금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물량의 50%밖에 지금 생산을 못 해주고 있는 캐파고 네. 향후 이게 70%까지 늘어난다는 거니까 여전히 나머지 30% 70%는 관세에 노출돼 있는 거라고 아직은 봐야 되죠. 근데 그거마저도 다 공장을 짓기로 했으니까 너희들은 빠져라고 예의를 해줄성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불확실하거나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비슷하게 빠지는데 일단은 글로벌 완성차 주가 다 빠져요. 다 빠지죠. 네. 미국 자국 내에 GM, 포드, 그거 다 당연하죠. 스텔란티스 네, 다 빠져. 심플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가서 자동차 가격에 누구 예하면 최소한 8%. 뭐 10%까지는 아니더라도 부품 뭐 예했으니까 부품까지 만약에 수요가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관세 올라가는 가격을 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면서 수요가 좀 줄 거다. 그게 수요가 줄다는 포캐스트가 정밀하게 한 거는 못 봤고요. 일단 가격 정가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럼 당연히 수요가 줄거나 아니면 그 이슈가 되겠죠. 네. 그래서 가격이 8%니까 주가가 빠지는 건 맞고요. 그나마 미국 공장에 짓는 비문이 많은 거는 좀 낫죠. 네. 근데 미국 공장에 짓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짓는 게 반, 미국에서 안 짓는 게 반이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아는 더 안 될 거고 기아는 관계없죠. 사실은 관계가 갖고 있는 거에서 더 추가되지 않은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불가피하게 오늘은 어저께 그저께 올라갔던 거에 대한 반박이 불가피한 것 같고요. 네, 일정 부분은 맞아요. 근데 롱통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포드나 네. 닛산이나 아니면 다른 뭐 폭스바겐이나 대비했을 때 우리가 더 불리하냐? 이거는 다른 문제. 그 다음 차원에서 한국이 나쁘지 않다. 뭐 제철도 짓고 뭐 이거 일관치제 갖고 하니까 롱통으로 보면 우리가 미국의 승부를 보는 건데 어차피 역경을 그러니까 극복하는 거는 바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지. 바로 해서 실적이 우리 그 미국에 지니까 실적이 마이너스 15%가 아니고 마이너스 2%다 이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원래 관세 맞으면은 네. 이게 뭐 예전에 좀 지나간 얘기인데 작년 11월에 한 10%에서 15% 정도는 올해 원래 이익보다 한 15%까지 빠지는 걸로 잡혀 있었어요. 원래 예측 자체가.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그게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이미디어트 이펙트 바로 나는 어떤 그 효과는 네.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반락하는 거고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산 부품 네. 이게 이제 복잡한 게 백악관이 USMCA 이게 미국, 캐나다, 멕시코하고 맺은 협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기에 생산된 부품은 면세다. 맞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죠. 김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 부품 50%가 미국산이면 관세 25%.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도 좀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산 김치가 들어오는데 고춧가루는 뭐 어디산 뭐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야 이거 고춧가루 일단 빼내보자. 네네. 이게 세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뭐 섞여버린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불투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 하더라도 이게 원래 4월 2일에 발표되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4월 2일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발표된 이유에 대한 당긴 이유. 백그라운드에서도 여러 가지 음모가 있는데 네. 뭐 예멘을 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스캔들 이슈가 나와서 하나 풀려고. 덮기 위해서 프레임으로. 그래서 좀 급하게 서두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공교롭게도 요거 앞에 그 뉴스가 한 2-3시간 차이로 나타났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얘기도 있어서 좀 매끄럽지 못했네요. 네네 뭐 그래서 이것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뭐
심리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심리적인 이슈도 있고 궁극적으로 계산적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일단 그동안 오른 거를 다 토해내서 어허. 좀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긴 하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다른 이슈가 때문에 또 빠지기도 하고 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네요. 그러게요. 하여튼 의도치 않게 사실 그 관세의 목적은 명확했잖아요. 자국 내 재정이라든지 뭐 이런 무역 수지에 대한 이 적자에 대한 폭을 뭐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 자국 산업의 보호적인 건데 자국 내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걸 봤을 때 만약에 오늘 본당이 네네. 열린다면은 네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뭔가 이렇게 이렇게 손을 통하고 내밀고 하는 게 그런 얘기가 할 수도 없고 매일같이 반복되니까 네, 와, 수도 없고. 저도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트럼프 이 자동차 관세 다음 타깃이 반도체일 것이다 이런 추론들을 많이 합니다. 합리적인 네네. 추론일 수도 있는데 반도체를 다뤄봐야 되는데 1930년에 관세법 338조 이 내용이 뭡니까? 저도 아직 그게 모르겠어요. 무역 확장법입니다. 무역 확장법. 네네네. 그냥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네. 어쨌든 간에 그 미국의 반도체 관세를 매길 거냐 이거잖아요. 지금 없는데 네. 매기면 미국의 빅테크 업체는 이제부터 하락 시작입니다. 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자동차 정도가 봤을 때. 아니다. 그런 얘기고 관세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마 컨센서스는 없다고 보는 게 거의 중론이었을 겁니다. 네. 있으면 5%인가 10%인가 이렇게 계산한 적도 없죠. 네. 자동차처럼. 왜? 그럴 가능성을 낮게 봤기 때문에. 이게 만약 시행되면은 서프라이즈한 거고요. 시행되면 나쁘고 그거는 미국 빅테크의 직접적인 손해입니다. 왜? 우리가 가격을 전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아니면 뭐 생산을 안 해요? 안 할 수도 네. 없고. 예를 들어서 디램에 관세를 매긴다 합시다. 음. 관세를 10% 매겼어. 그러면 이제 디램 수요가 있는데 미국에 수요가 있는데 그걸 누가 공급하나요? 마이크론이 갑자기 마이크론이 마켓 슈어가 20%인데 갑자기 네. 5배로 늘리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에헤. 그러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겠지만 미국이 큰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심리적으로 그런 게 실제 되면은 삼성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디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이렉트로 임팩트 받으니까 주가는 그 영향을 받게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게 이제 HBM 다르고 뭐 레거시 다르고 랜드 다르고 이렇게 할지 통째적으로 모든 메모리 반도체 from Korea는 안 된다 이렇게 할지 그건 좀 무식한 건데 네. 그렇게 하면 마이크론 주가가 폭등해야 됩니다. 폭등한 근데 그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이게 저 포인트는 없죠. 대안이 있으면은 네. 예를 들어서 차에 대한 관세를 다 글로벌하게 때리고 타국에 대해서 근데 자국 자동차까지 영향을 받아서 차량값이만 올라가서 소비가 줄고 그러면 뭐 대안이 뭐 말이나 소를 타고 다닌다. 근데 뭐 이쪽이 목장에서 말 키우고 있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대안이니까 되지만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하고 수출을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국 피해 아닌가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안. 그 마이크론이 그걸 마이크론의 다 마켓 슈어가 전 세계 2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캐파가 5배 일어날 방법은 네. 제로. 마이크론의 20%라는 그 전 세계 마켓 슈어도 미국 공장의 마켓 슈어만 한 게 아니고 네. 마이크론도 딴 나라를 인수했거든요. 일본하고 대만의 반도체를 인수한 거기 때문에 공장들. 마이크론 디램의 상당 부분은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크론의 미국 공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 거를 다른 나라에 안 팔고 네. 미국에만 판다 하더라도 캐파를 감당할 방법은 제로라고요. 그냥 제로야 제로. 네. 제로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에 했다가 또 이틀 뒤에 생각해 보니까 좀 찝찝해 좀 봐줘 이럴지 모르죠.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폭이네, 갑자기 자폭. 삼성전자 하이닉스 갑자기 우리 미국에서 공장 짓는 걸 생각을 못 했는데 플랜이 있는 게 있었어 하면서 또 샤바샤바 해가지고 또 일주일 사 할지 모르죠. 이 세상에서는 트럼프 월드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대응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캐파를 메고 있으면 왜 제로고 그런 관세를 째기면 가격은 정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가격을 정가하면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라든지 업체들이 디램을 비싼 가격에 사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가격이 급등한다는 거죠. 안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엔비디아가 안 살겠어요? 네.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손해가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그런 게 발생되면 주가는 그 이전에 미리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임팩트는 거의 없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격이 20% 빠진다, 10% 빠진다 그럴 일도 없지만 한 3%, 5% 빠지면 사시면 되고요. 네.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그냥 HBM 수요 이렇게 AI 수요 자체가 거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버블의 징조가 있지 않나라는 자꾸 약간의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거 그게 더 주목하셔야 돼요. 네. 알리바바의 회장님이 나와갖고 엊그저께 마인의 공동 창업자 그저께 나와서 알리바바 얘기했잖아요. AI 막
데이터 센터 짓고 하는데 수요도 확보를 확실히 안 한 상태에서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알리바바 회장께서. 그리고 다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기라는 것 중에서 일부 데이터 센터를 취소했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라는 미국의 증권사의 보도.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IT는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는 겁니다. 관세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AI의 그 버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좀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수요 대비했을 때 AI 데이터 센터 짓는 것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신경이 써서 나중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기 네. 좋지만 올해 3분기, 4분기 갔을 때 혹시 성장률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안 나올까 이 걱정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관세로 인한 임팩트는 지금은 전 세계 우주 말고 전 세계에서 왕은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하면 하는 거니까 안 하면 안 하는 거니까 그걸 하면은 니네가 더 당한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하루 이틀 내지는 길어야 일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똑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아까 자동차는 우리가 안 타면 미국에서 수요가 주는데 반도체는 수요가 줄기 전에 빅테크 업체들이 그 반도체를 안 쓸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쓸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걔네 원가만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는 건 알겠는데 약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이해 구조가 그 참모진들하고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고 설켜 있는 것들을 그럴게요. 네,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트럼프 월드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 확 와닿는데 칼을 막 휘둘렀는데 날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게 또 뭐 촬영용 칼로 이렇게 뭐 푹 쑤시면 쑥 들어가는 칼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자,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 요즘 그 디램 현물 가격 보니까 스물스물 올라가던데요. 네네. 어떤 이유일까요? 뭐 공급 축소, 뭐 생산 감소는 이미 과거에 있었고 네네. 수요는 계속 늘고 재고를 지금 쌓고 있는 현상이 글로벌하게 다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구리 가격 어제 다루긴 했습니다만 막 가격 관세 때문에 가격 올라가기 전에 막 사놓는 거죠. 지금 원자재 얘기할 때 그런 얘기 근데 하셨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도 그런 효과가 있다, 많다, 사재기. 있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게 무조건 100% 긍정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얼마일까 이런 적이 없으니까 네.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원래 반도체가 워낙 낸드가 안 좋아서 감산을 해서 그 재고가 좀 줄면서 낸드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레거시는 그 범용 반도체들. 중국에서 이구환신 현집 따오 새집 줄게. 그쪽에는 재고가 조금 주는 감이 있는데 이구환신 효과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HBM은 그냥 좋고 DDR5, 4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생산을 좀 잘 못해갖고 캐파가 좀 부족해진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D램이 사실은 미국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마이크론이 가격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11% 가격 인상을 할 목적을 갖고 있어요. 네네.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갖고 있는 컨센서스 5에서 8% 정도 2분기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D램 같은 경우에 수급이 약 타이트해져서 일시적인지 한 분기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기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 그거만 보면은 오늘 주가는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한국의 하이닉스 같은 주가가 한 2% 올라가는 게 매우 노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엎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이게 다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진짜 관세가 있는 것인지 시장 전체 분위기까지도 겹쳐서 하는 거고 삼성전자 왜 안 빠지냐? 삼성전자는 워낙 쌌기 때문에 레거시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빠지지는 않고 그나마 올라가려고 바등바등하는 이런 거라 보시기 때문에 앵커니 질문하신 것처럼 아까 뭐 구리 가격 뭐 관세가 늦게 나오는데 관세가 앞당기면 안 되니까 미리 사야겠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반도체도 일부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는 정도는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대중국 수출 규제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에 거기에 우리한테 또 관세.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1차적인 생각이 차원이라면은 당연히 피해가 될 거다. 하지만 이게 복잡한 2차원, 3차원 방정식으로 들어가면은 자기들도 피해가 될 거고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는 대안으로 애따 모르겠다 중국으로 뭐 이렇게 좀 돌아가 버리는. 그런데 중국은 이구환신 가지고 이미 효과를 우리한테 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중국이 엄청 수요가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HBM이 조금 있었는데 중국이 많이 AI를 개발하니까 근데 HBM 나가는 것은 H20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중국에서 스스로 미국에서 오는 거 규제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바람에 미국이 빠진 거거든요.
H20라고 있는 그쪽에. 네. 그래서 사실 어저께 그거 관련되는 스펙이 올라가서 삼성 하이닉스 더 좋다는 얘기가 나온 그게 H20 제품인데 네, 그거를 H20. 중국에서 미국으로부터 너 들어오는 거 이거 규제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하루아침 사이에. 그러면 그건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안 좋은 얘기예요. 네. 주가가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거 양하고 음이 팍 부딪혀버렸어요. 근데 수급적으로 삼성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네.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일단 좋을래다가 가격 오르고 뭐하고 이구환신 있고 해서 재고했을 때가 했는데 뭐 규제하고 뭐하고 하면 그게 물거품까지 아니더라도 이게 상쇄되니까 그렇죠. 그럼 지켜보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어제 오늘은 상당히 좀 다이내믹한데 약간은 음적으로 반응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자동차 관세도 그렇고 반도체 관세도 그렇고 네. 매일 관세 다루려니까 참 통상 전문가 되겠어요, 이러다. 자, 결론은 시장 전략 뭐 대충 맥은 네. 잡아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볼까요? 우리나라 수급에서 중요한 건 전국 안정이죠. 전국 안정. 네, 그게 없으면 선제적으로. 네, 그 지금 독일이나 중국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네. 그거 없다는 가정하에서 하면 그게 아직도 시대가 기다린다는 가정에 하면은 네. 밸런스 이게 흥분하지 마시고 반도체가 오른다고 무조건 살 것도 없고 다만 지금은 반도체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유리한데 그 소부장은 아니고요. 삼성 하이닉스 정도고요. 낙폭 과대된 방사는 여전히 한 번 정도는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네. 남아있다. 아직 현금 비중을 뭐 다 태워서 하는 거는 무리한 수 같고요. 한 30% 20% 남겨놓고 반도체 너무 빠지면 대형 주중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방산에서의 네. 대장주 이 정도를 보시고 다음 주도 하루하루 열심히 우리 앵커님과 같이 와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일찍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로 와야 되는데 계속 네. 늦어가지고. 늦게 오시면 앞에 네. 아나운서가 고생을 합니다.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였고요. 뭐 여러 가지 또 힌트인데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입장이지만, 네. 자, 우리 그 유니티 자산 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